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글로벌 외교의 새 지평이 열렸다. 지난 5년간 펼쳐온 창조적 실용 외교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섰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꿔놓은 이명박 정부의 숨가빴던 여정.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영상실록 3부에서는 글로벌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던 지난 5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비행거리 75만 8천여 킬로미터, 지구 19바퀴에 해당하는 거리, 해외 체류 시간 232일, 정상회담 170차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정상 외교의 기록들이다. 정부 출범부터 창조적 실용 외교를 펼쳤던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이어왔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2010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펼쳐졌던 서울 G20 정상회의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며 정상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3개국 정상회담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새 정상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통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화를 해보니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합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번영, 또한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아주 합심해서 서로 노력하면은 우리 3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경제 발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 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중국 및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이것은 당시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한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토요일 날 그때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대통령 아무 수행도 없이 그냥 저한테 핸드폰으로 대통령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됐죠. 근데 그게 이제 통화 수합이라는 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10월 30일 날 통화사업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아주 급속도로 안정이 되면서 위기 극복의 하나의 단초가 됐었죠.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 관계는 강화 모드로 전환된다. 2009년 6월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비전을 채택한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21세기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은 총 43개국, 82개 지역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출범한 후 국제경제 분야의 최상위 협의체로 구성한 G20 정상회의는 기존의 G8 국가와 각 대륙의 신흥국, EU 의정국 등을 포함한다. G20 국가의 GDP의 합은 전 세계 GDP의 약 85%에 해당하고 교역량 역시 세계 교역량의 80%에 육박한다. 그만큼 G20에서 결정되는 현안은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국민과 정부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내는 것에 의미를 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민의 염원을 담는 각종 행사를 펼치며 G20 정상회의 개최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그동안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G20 정상회의 개최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함께했던 G20 정상회의의 개최. 그 뜨거운 염원은 의지가 돼 소중한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 (2010년) 가을, 드디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조개혁은 성장 잠재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환율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구축, 국제통화기금 IMF의 개혁, 그리고 개발 등 총 4가지의 주제를 제안한다. 특히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구축은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게 된다.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그래서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회의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G20 정상회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량과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IMF 쿼타 문제라든지 또는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뭐 개발 문제라든지 또 은행 규제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공통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정해갖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니까 뭐 영어를 쓰면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이번에 발표된 서울 액션 플랜은 세계 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함께 개별 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개혁과 환율 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히 역사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 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2011년에도 한국은 트로이카 국가로 맺어진 프랑스, 멕시코와 함께 공동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 방향을 이끌어 나갔다. G20 정상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 창출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 것이다. Nuclear Security Summit 2 years ago in Washington, the questions have been different. Would we back up our word?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테러 집단으로부터 핵물질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체적인 의지와 약속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서울 정상회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53개국의 대표와 4개의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정상 합의문인 서울 커뮤니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각국들의 자발적인 실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핵 안보 분야에 있어 한층 진일보된 합의를 이끌어내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 있던 핵안보 정상회의를 실천의 단계로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What we did in Washington, what we're now doing in Korea, becomes part of a larger global architecture designed to reduce the dangers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errorism, but also allows us then to more safely and effectively pursu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상호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53개국으로부터 핵 방사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및 핵물질 제거 등 100개 이상의 신규 공약과 구체 계획도 도출했으며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 이상이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11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함께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한다. 왜냐하면 원조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입니다. 이것은 공동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고 고용 창출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장 원동력입니다. 특히 원조는 분쟁을 맞이하고 있는 취약 국가들에게선 더더욱 중요합니다. 50 years ago, Korea was recovering from a devastating war. Today it is a vibrant industrial power and a major contributor to growth in other countries. And no on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development better than the Korean people. We actually this morning got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global partnership. 총회 개최에 앞서 2010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원조의 90%를 담당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이는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의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약 8억 달러 수준이던 공적 개발 원조를 2011년 약 13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해 나갔다. 또한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 지원 규모도 2011년 0.12%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대표단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민사회, 기업, 의회 등 비정부 부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를 통해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수립, 기존 선진 공여국과 신흥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최빈곤국의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거듭해 최단 시간 내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국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서구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을 수립한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수원국 지위를 벗어나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한국은 이 개발 모델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들의 꿈과 비전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 내 1차적 책임 기관으로서 지역 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엔의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한국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유엔에서 다뤄지는 국제 안보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 핵 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안보리 진출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전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평창. 압도적인 득표수로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 이제 평창은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된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맺은 값진 결과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철저한 유치 플랜 작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까지 4대 스포츠 축전을 모두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됐다. 이어 2012년 영국에서 펼쳐진 런던 올림픽에서는 역대 원정 올림픽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다. 당초의 목표를 훌쩍 넘어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한다. 이것은 선수들의 땀방울, 코칭 스태프의 투혼, 그리고 정부 지원, 삼박자의 조화로 이뤄낸 쾌거였다. 2012년 6월,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 7번째로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불과 한 5년 전에 우리 인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 36%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약 93%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이런 선전을 펼치는가 하면은 문화를 통한 한류의 열풍, 우리 공공외교라고 볼 수도 있고 민간 외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런 노력을 펼친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개막을 선언합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12 여수 엑스포.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는 바다로부터의 녹색 성장이라는 비전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93일) 동안 펼쳐졌던 축제. 이 행사 기간 동안 총 13,000여 회의 공연이 열렸다. 유엔을 포함한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했고 누적 관람객은 820만여 명에 이른다. 여수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해양 리더십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K-팝에 의해 점화된 한류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된 K-팝의 인기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사로잡으며 급성장 중이다. 언유, 태민, 민호, 기, 정현. 야. Yes, good. Wow. Me to watch Boys Over Flowers, Lee Min-ho,
Yeah, so his first drama, and I watched it, and it turned out to be really good. So from there, OSTs and Chinese songs and everything, so it all started from there. 한류의 열풍은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문화의 영역을 넘어 한글, 한식,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음악하고 뭐 영화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그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또 한국어를 정말 심각하게 정말 공부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직업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한국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 한류를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작 지원이라든가 뭐 유통의 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심의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과 또 규제를 하면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더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찾는 게 바로 한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분단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해왔다. 남북 화해 협력이 추진되고 있던 2002년, 온 세계가 월드컵 열기 속에 휩싸였던 당시 북한은 제2 연평해전을 일으킨다. 그리고 2010년 3월 북한은 서해상에서 경계 중이던 천안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해 한국의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게 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한쪽이 찢겨나간 천안함 함수 인양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던 심정은 비단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계함에 몸을 싣고 신성한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다시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후 북한은 곧바로 김정은 3대 부자 세습 체제를 출범하기에 이른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층 더 확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4월에 이어 김정일 사망 1주기 전인 12월 12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 후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은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온 국민을 눈물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평가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나갔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갔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 수위를 높이겠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긴장감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 지원의 폭을 넓혀간다.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백신 및 기초의약품 지원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을 통해 총 4,186만 달러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지원성 사업들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북 지원 사업자도 초기 9개 단체에서 2012년 현재 93개 단체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 기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총 1,53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한 정부는 201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무투표로 채택,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가 제고됐음을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2만 5천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하나센터라는 지역 적응 센터를 전국 30개 지역에 지정 운영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둘, 셋, 커피. 2012년 12월 5일 제2의 하나원이 강원도 화천에 문을 열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용 능력 증대 및 맞춤형 교육, 재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제2하나원은 최대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2011년 개교한 하나둘 학교에선 하나원에 입소한 19세 이하의 탈북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대안학교에서도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신월동에 위치한 결혜열 대안학교. 탈북 청소년과 탈북 2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옐로우는 뭐라고 했어? 노라니까 노란색이라고. 이곳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을 통해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아이들은 물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료한 탈북자 출신 교사들이 함께 활동 중이다. 자, 또 뭐 있지? 봄에 피는 거. 이 결혜열 학교를 세운 주인공은 최동현 대표다. 그는 지난 2002년
탈북자 21명을 어선에 태우고 귀순했다. 당시 1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3가족이 귀순을 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귀순 이후 최동현 대표는 택시기사 일을 하며 생활을 해왔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아내의 권유로 아동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꼭 여기에도 아빠 같은 남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대표자로서의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데 제 가진 것을 적응력을 갖추고 싶어서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I have a brother that 홍대 있어. 나는 진짜 젊은 남자가 살고 싶어. 한민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품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적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홍보대사 뽀로로입니다. 통일이 되면 전쟁으로 인한 불안도 사라지고 남과 북으로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 통일열차를 타고 방방곡곡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정말 신나겠죠? 여러분들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준비하실 텐데 이 통일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는 분단이 아닌 통일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뤄야 할 숙제, 남북 통일. 지난 2012년 6월, 국민들의 의지와 정성을 담은 상징물인 통일 항아리가 완성됐다. 예전 우리의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줌씩 털어 항아리에 담아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긴하게 쓰곤 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꺼려했던 남북한의 통일.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다면 통일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통일이고 북한이 좀 더 개혁 개방의 상태로 나아가서 더 나은 어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겁니다. 상반된 그 방법이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앞으로 정부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그린란드와 노르웨이로 이어진 북극 방문 순방길에 오른다. 지구 끝 북극에서도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던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은 기후변화가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녹색 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에게 이번 방문은 의의가 깊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북극의 기후변화는 그린란드를 비롯 북극권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그리고 히토류 등의 광물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린란드. 이번 순방으로 정부는 그린란드 공동 자원지질 조사, 자원 탐사 기술 개발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을 계기로 지난 12월에는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가 최초로 방한 한 그린란드 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또 노르웨이로부터는 북극 인접 8개국이 만든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저버 회원 가입에 대한 지지까지 얻어내고 북극 항로 개발 및 친환경 해운 선박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북극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코리안 루트가 열리게 되면 그 부산에서 화물선이 출발해서 그 유럽에 도달하는 데에 기존의 항로보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그 비용이 30%가 싸게 되니까 그쪽을 이용할 이유가 없죠. 다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온 국민의 노력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지나 국민소득 2만 불, 5천만 인구 규모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앞으로 자원전쟁이 심해질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더 앞서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울라디보스토크에서 매우 기쁩니다. 노르웨이 근국자 수상국 그리고 노벨상 수상국. 북극권은 우리에겐 일종의 신대륙이자 신천지다. 이 대통령의 북극 방문은 우리 민족 고유의 개척 정신과 진취 창조적인 DNA를 세계에 알리는 일명 뉴 노스, 즉 새로운 북방 정책의 시작이다. 코리아 루트를 북극에서 개척함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북극 항로를 통해서 북극 지역에 있는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발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코리안 루트 혹은 코리안 루트의 제1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는 그 전통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순수문화예술 부문에서 많은 힘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그 창조 경제 시대에 문화의 힘을 활용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코리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존재를 넓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거니와 또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도 국민들의 시야를 확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실제 우리가 외교나 통상이나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도국가 선진국 사이의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절정기 사회로 가기 위한 진입로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명박 정부의 발걸음은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에 이르렀다.
실용 외교와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 영상실록 4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해 뚝심 있는 도전과 실천을 이어온 이명박 정부의 녹색 행보를 따라가 본다.